네, 안녕하세요. 스칼라 프로그래밍 기초 투어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진행해서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긴 한데요. 베리언스라는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제네릭에 의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좀 자신이 없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잘할지 참 걱정이 되네요. 베리언스는 어떤 상관관계인데요. 서로 간의 상관관계인데 어떤 거냐면 서브 타입 관계 어떤 거에 컴플렉스 타입 복잡한 타입의 서브 타이핑 관계와 그리고 and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서브 타이핑 관계인데 이번에 뭐에 그들의 구성 요소, 구성 타입들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말이 영어가 복잡해서 더 어려운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떤 클래스 간의 서브 타입 관계와 그 클래스를 감싸고 있는 다른 클래스, 그러니까 제너릭으로 감싼 클래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너릭으로 감싸고 있는 클래스 간의 상속 관계들의 상호 관계.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예제를 보면서 좀 더 파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 베리언스 어노테이션을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제너릭 클래스의 타입 파라미터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허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코베리언트 하게 하거나 컨트라베리언트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인베리언트 하게 하거나 할 수 있게 합니다. 어노테이션이 하나도 없다면 인베리언트 아니면은 코베리언트나 컨트라베리언트를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밑에 이제 화면에 보여요. 그래서 베리언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타입 시스템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데 타입 시스템이 우리에게 뭘 하게 하는데 뭐냐면 복잡한 타입들 간의 직관적인 연관관계를 만들 수 있게 허용한다고 해요. 반대로 베리언스가 정확히 받쳐주지 않으면 클래스 추상화를 재활용하기 좀 힘들다, 제약을 걸게 된다 라고 좀 어려운 예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얘기 같은데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해 내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제를 계속 보면 조금씩 이해가 늘기는 하더라고요. 폰트를 좀 키울게요. 그래서 이 스칼라에서의 베리언스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이름이 있을 때 이렇게 가로 열고 제너릭 클래스죠. 제너릭 클래스에서 대괄호를 열고 플러스를 앞에 붙여주면 이 A와 함께 A에 대해 코베리언트한 클래스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주면은 컨트라베리언트가 되고 아무것도 붙여주지 않으면 인베리언트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인베리언트가 가장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고요. 플러스 A, 코베리언트까지는 저는 이해하기 쉬웠어요. 근데 이제 컨트라베리언트가 좀 어렵더라고요. 한번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죠. 코베리언스는 어떤 타입 파라미터 t가 제네릭 클래스의 타입 파라미터 t가 플러스 t라는 어노테이션으로 어떤 좀 장식이죠. 어노테이션을 쓰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클래스 리스트 플러스 t가 있다면 이 t에 대해서 코베리언트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두 개의 타입 A와 B가 어떤 경우 B가 A의 서브 타입인 경우 그러니까 A가 부모 클래스고 B가 하위 자손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리스트 B 또한 리스트 A의 서브 타입이 되게 한다. 이게 글로 적으니까 어려운데요. 그림을 그리자면 그림을 제가 그리기 어렵네요. A가 위에 있고요. B가 그 자손 클래스로 있어요. 그럴 경우에 리스트로 A를 감싼 것과 리스트를 B로 감싼 것 간의 상하관계, 하이어라키 또한 그대로 상속관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A를 써야 하는 곳에 B를 갖다 넣어도 되죠. 클래스의 경우에 자손 클래스를 그 자리에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리스트 B 역시 리스트 A 자리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상속관계가 감싼 클래스 또한 따라가는 걸 코베리언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면 아마 공변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사전을 안 따랐군요. 공분산 무슨 통계 쪽 영어가 있나 봐요. 근데 이게 뭐 x축이 따라서 변할 때 y축도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하는 이런 경우라고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수학 쪽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공변이라고도 이 컴퓨터 쪽에서는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합의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코베리언스 하면 가장 정확하고요. 공변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코베리언스를 얘기하나 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유용해지는데 어쩔 때 유용해지냐면요.
제너릭을 이용해서 서브 타이핑 관계를 뭐 직관적으로 만들 때 실제 이니셔티브를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걸 활용하는데 유용해요. 왜냐하면 이 상속 관계가 있을 때 리스트로 감쌌다고 해서 상속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굉장히 이 타입을 가져다 쓰는데 제너릭을 감싸서 가져다 쓰는데 불편하게 되죠. 네, 이걸 플러스로 활용하면서 코비런스 관계를 계속 이어서 좀 상속 관계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렵지만 예제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제를 보죠. 아래 간단한 클래스 구조를 보기로 해요.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있고요. 추상 클래스로 애니멀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에는 모두 이름이 있다고 메소드를 하나 찍어놨습니다. 실제 구현 내용은 없지만 모든 동물에는 이름이라는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라는 거를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케이스 클래스가 있는데 고양이가 있고요. 고양이 또한 네임을 스트링으로 봤는데 얘는 뭘 확장받았어요? 애니멀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애니멀이라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구현했기 때문에 네임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야 하는데 스칼라의 케이스 클래스 같은 경우가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들을 바로 메소드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애니멀의 제약 조건, 네임 메소드가 존재하는 캣 클래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애니멀이 부모 클래스고 캣이 자손 클래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케이스 클래스 독을 만들었는데 이 고양이 밑에 개를 만들었는데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애니멀이라는 부모 클래스 밑에 캣과 독이라는 하위 클래스, 케이스 클래스들이 생겼는데 이 둘 간에 서로 연결고리는 없죠. 애니멀이 부모라는 공통점 빼고는 상호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없어요. 둘 다, 캣과 도그 둘 다 애니멀의 서브 타입인데요. 하위 클래스인데요. 스칼라의 표준 라이브러리는 제너릭 이뮤터블 클래스인 sealed abstract class list A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제너릭을 쓸 수 있는 이뮤터블, 불변의 리스트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칼라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이제 리스트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자바의 리스트와는 다른 점은 자바의 기본 리스트는 뮤터블 하니까 이제 리스트 내용을 원래 걸 막 바꾸게 되는데 스칼라는 기본이 이뮤터블입니다. 그래서 불변 리스트 형태를 갖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sealed abstract class 리스트. sealed는 지난 시즌 1에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들이 해당 파일 내에만 존재해야 돼요. 별도의 파일에서 얘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가 이 리스트를 상속받아서 뭘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만든 내용들, 리스트 하위 클래스 뭐 넌 같은 게 있죠. 닐이랑 헤드인가요? 하여튼 이 리스트를 감싸고 있는 리스트 밑에 하위 요소들은 내가 만들 수 없고 갖춰진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얘가 코베리언트라는 얘기예요. 여기 바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리스트 캣 또한 리스트 애니멀이고 리스트 도그 또한 리스트 애니멀이다. 이게 부모 클래스고 이게 하위 클래스일 때 하위 클래스 상속 관계가 이어진다면 이 애니멀 자리에 리스트 애니멀 자리에 리스트 캣을 대치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 클래스 자리에 자손 클래스 그냥 갖다가 쓸 수 있잖아요. 반대의 경우는 안 되지만 그걸 이제 이즈어 관계라고 하잖아요. 어쨌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직관적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왜냐하면 리스트의 캣과 리스트의 도구의 리스트와 캣의 리스트는 각각 둘 다 애니멀의 리스트인 게 명확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둘 다 동물의 리스트가 맞으니까 이게 또한 리스트 애니멀 자리에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플러스가 없다면 그 상속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베리언트로 쓰기 위해서 플러스를 붙여주면 우리가 원하는 상속 구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애니멀 자리에 리스트 도그 또는 리스트 캣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따라가는 예제를 보자면 print animal names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얘는 애니멀 리스트를 받아서 아규먼트로 받아서 각각의 이름을 한 줄 한 줄에 찍을 거예요. 만약 리스트 A가 코베리언트 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두 메소드는 컴파일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print animal names 메소드의 유용성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보죠. 뭐냐면 print animal names라는 메소드를 만들었는데요. 파라미터로 animals라는 이름으로 받았고 걔의 타입은 list의 animal이에요. 그리고 return 타입은 unit이라서 반환값은 없고요. 받아서 하는 일이 뭔지 봤더니 animals라는 리스트에다 대고 for each라는 메소드를 굴렸어요. for each는 이제 고차함수죠. 그래서 animal을 받아서 각각에 대해서 print n 한 줄로 animal의 이름을 찍게 되는. 그래서
먼저 value, cat의 경우에는 리스트의 cat이고 도구수는 리스트의 도구인데 각각 cat, whisker, tom이라는 고양이가 있고 얘는 fido, rex라는 멍멍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리스트에 대해서 print animal names를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돼요? 리스트 cat이 리스트 애니멀의 하위 클래스이므로 리스트 독도 리스트 애니멀의 하위 클래스이므로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진짜 되나 한번 해보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예제를 바로 미리 복사를 해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코베리언트로 사용을 할 거고요. 애니멀이라는 abstract 클래스가 있고 cat, dog라는 애니멀의 하위 구조가 있어요. print animal names가 이제 우리 예제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리스트 애니멀을 받기로 했으면서도 리스트 cat이나 리스트 dog인 cat와 dogs를 써서 다 프린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줄씩 찍으니까 위스커스 한 줄 찍히고 톰 한 줄 찍히고 피더 한 줄 찍히고 렉스 한 줄 찍히고 하겠죠? 실행해보죠. 프린트 ln이면 한 줄씩인데 이거를 제 인텔리제이에서 줄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두 줄이 찍힌 거고요. 얘도 두 줄이 찍힌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코베리언트를 쓰지 않았다면 리스트가 코베리언트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거죠. 리스트 한번 쫓아가 볼까요? 쫓아가지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플러스 A가 이렇게 딱 들어있죠. 이 리스트를 제가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인베리언트로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이따가 아마 인베리언트 예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니멀의 상속관계, 애니멀과 캣과 도그 간의 서로의 상속관계를 그대로 그걸 감싼 뭔가 컴파운드 타입, 감싸고 있는 복잡한 타입도 상속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대로 상식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 즉 이게 비례한다고 해야 되나요? 원래의 상속관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를 코베리언트라고 합니다. 이어서 보죠. 이제 이 부분이 어려워요. 컨트라 베리언트인데요. 이제 컨트라가 붙으면 이제 반대죠. 반대로 베리언스 한 건데 우리말로 반공변이라 그러나 하여튼 말이 좀 어렵죠. 하여튼 반공변이라고도 하고요. 컨트라 베리언트라고도 하고요. 하여튼 흔히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건 우리는 컨트라 베리언트라고 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타입 파라미터 A가 제네릭 클래스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컨트라 베리언트가 되냐면 어노테이션으로 마이너스를 붙인 A를 써주면 컨트라 베리언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서브타이핑 관계를 어떤 거 간에 클래스와 그의 타입 파라미터 관계가 비슷한데 대신 뭐가 문제냐면 이게 원래 갖고 있던 코베리언스의 관계와 반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어떤 writer-a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A가 컨트라 베리언트가 되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A와 B의 상속관계가 writer B와 writer A의 상속관계에서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이게 뭐냐면 A가 B의 서브 타입인 경우, 그 말은 뭐냐면 B가 부모고 A가 자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B가 애니멀이고 A가 캣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writer의 경우에는 B가 writer A의 하위 클래스가 돼요. 상속관계가 역전이 돼요. 이거를 컨트라 베리언트라고 합니다. 이걸 언제 쓸지 이제 좀 애매해지긴 하는데요. 예제를 보도록 하죠. 역시 이번에도 cat, dog, animal 클래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새로운 abstract 클래스 프린터라는 애가 나타났는데 얘는 마이너스로 컨트라 베리언트를 썼어요. 컨트라 베리언트로 마이너스 a를 받고 얘에 들어있는 print라는 메소드는 값을 받아서 a를 받아서 뭔가를 할 건데 반환값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a 값을 받아서 화면에 찍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구현은 어떻게 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프린터 a는 간단한 클래스예요. 뭐냐면 어떤 타입 a를 찍을 줄 아는 간단한 클래스예요. 그래서 뭔가 실제적인 그의 구체적인 서브 클래스를 정의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애니멀 프린터의 경우에는 프린터 애니멀이에요. 애니멀을 찍을 수 있는 프린터죠. 그러면 이 define되어 있는 메소드 print를 구현을 해야 되고 value 자리에 있는 a 타입 대신에 애니멀이 들어가게 됩니다. 화면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print ln으로 바로 애니멀의 이름은, 동물의 이름은 애니멀 네임입니다 라는 걸 찍는 프린터 구체적인 클래스인 거죠. abstract 클래스의 print 메소드를 구현한 경우가 되고요. 이어서 cat 프린터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뭘 상속받았어요? 프린터 cat을 상속받았습니다. 얘는
캣을 프린트할 수 있는 프린트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되죠. 이번의 경우에는 println으로 고양이의 이름은 뭐뭐입니다 라는 걸 찍었어요. 패턴은 동일한데 이번에 중요한 것은 프린터 애니멀과 프린터 캣, 즉 애니멀 프린터와 캣 프린터 간의 상속 관계가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에 프린터 캣이 어떤 캣이라도 콘솔에 찍는 걸 알 수 있다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의 프린터 애니멀도 콘솔에 모든 애니멀을 어떤 애니멀도 다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뭐 너무 당연한데요. 상식적인데요. 뭐냐면 프린터 애니멀은 어떤 캣을 찍는 것도 다 찍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애니멀 자리에 캣이 들어가도 프린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뭐냐면 프린터 캣은 애니멀을 찍을 줄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야? 캣 프린터는 프린트 자리에 캣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캣 자리에 애니멀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애니멀 자리에 캣은 들어갈 수 있는데. 맞나요? 제가 또 얘기하면서도 또 헷갈리고 있습니다. 캣 자리에 애니멀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캣이 더 하위 클래스니까. 그래서 얘는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프린터 애니멀 자리에 프린터 캣 자리에 프린터 애니멀을 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프린터 캣이 원하는 건 뭐예요? 캣을 찍을 수 있는 프린터예요. 그런데 애니멀은 캣도 찍을 수 있고 애니멀도 찍을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린터 A의 경우가 딱 컨트라 베리언트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딱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제를 바로 이어서 보죠. print my cat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얘는 프린터 캣과 캣 자체를 받아서 실제 그 앱스트랙트 메소드였던 구현된 앱스트랙트 메소드였던 프린트를 써서 캣을 화면에 찍어요. 그럼 화면에 이제 뭐 고양이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는 게 찍히게 될 거고요. 밸류로 캣 프린터라는 걸 선언했는데 얘의 타입은 프린터 캣이고 캣 프린터를 그냥 만들었고 애니멀 프린터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역시 애니멀 프린터라는 클래스를 생성했는데 걔의 타입은 우리가 알다시피 프린터의 애니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린터를 가져다가 프린트 마이 캣에서 캣 프린터를 써서 캣 부트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의 이름은 부트입니다 라는 게 찍힐 거고요. 두 번째 메소드 호출의 경우에는 애니멀 프린터를 썼으니까 애니멀의 이름은 부츠입니다. 약간 뭐 화면에 찍히는 내용이 다르긴 하겠지만 행위 자체는 문제없이 구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캣 이름은 애니멀 이름은 잘 찍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제 프린터 캣 자리에 애니멀 프린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 관계가 역전돼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면 이어질 수가 없겠죠.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바로 컨트라 베리언트 예제를 보면 똑같은 상속관계 애니멀에 원래 캣도그라는 게 있었고요. 이번에는 프린터 A가 있어서 화면에 있는 대로 이게 찍히는지 실제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잘 찍혔고요. 핵심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인베리언트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코베리언트하게 했다면 컴파일이 안 될 거예요. 그쵸? 코베리언트 자리에는 밸류를 받는 걸 넣을 수 없죠. 밸류를 반환하는 걸 낼 수는 있고 인베리언트 하게 했다면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서 상속관계가 깨져요. 이어지지 않아요. 고양이, 개와 동물 간의 상속관계는 있었지만 프린터 간에 인베리언트 하게 했다면 이게 이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역전관계를 해주면 원래 프린터 자리에 이걸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캣이 더 구체적이고 애니멀이 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캣을 아무데나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프린터의 경우에는 그걸 가져다가 뭔가를 하다 보니까 상호관계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지 제가 불안한데요. 뭔가를 가져다 쓰는 경우에는 컨트라 베리언트를 쓰게 되고요. 뭔가를 받아서 뭔가 어떤 행위를 다시 반환해내는 경우에는 코베리언트가 일반적으로는 직관적이지 않나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해하고 있어요. 좀 자신은 없습니다. 계속 보죠. 그래서 이 애니멀 프린터를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베리언스. 이건 쉬워요. 인베리언스는 그냥 상호관계가 아까 예제에서 잠깐 실행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인베리언트고요. 상하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코베리언트 하지도 않고 컨트라베리언트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어지는 예제를 보면 컨테이너 클래스는 인베리언트한데요. 뭐냐면 컨테이너 캣은 컨테이너 애니멀도 아니에요. 이렇게 타입 파라미터, 제너릭 파라미터에다가 플러스도 안 넣어주고 마이너스도 안 넣어주면은 이 컨테이너들끼리의 상관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컨테이너 캣과 컨테이너 애니멀은 전혀 따로 놀게 되는 거죠. 그 둘 다 서로를 대체할 수 없어요. 상속관계가 어느 쪽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인베리언스입니다. 컨테이너 캣이 역시 컨테이너 애니멀인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뮤터블 제너릭 클래스는 코베리언트 하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완전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래 예제를 보면 되는데요. 컨테이너가 인베리언트 해야 돼요. 아래 예제를 그대로 따라해 보면 이제 문제가 뭐랄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를 만약에 코베리언트로 하게 했을 경우의 문제가 뭐냐? 캣 컨테이너를 만들었고요. 뉴 컨테이너에다가 펠릭스라는 고양이를 넣어 담아 두었어요. 애니멀 컨테이너 마찬가지로 만들었고요. 얘는 애니멀을 담을 수 있는데 캣 컨테이너를 그대로 활용을 하려고 해요. 이건 뭐예요? 코베리언트 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애니멀 컨테이너에다가 개를 넣어버리면 들어갈 수 있어야죠. 왜? 애니멀의 컨테이너잖아요. 독 애니멀이잖아요. 넣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게 만약에 허용이 됐다면 캣 컨테이너에서 값을 꺼내는 순간 캣이 나와야 되는데 도그가 나와야 되고, 캣과 독 간에는 둘 다 애니멀의 하위 클래스이긴 합니다만 서로 간의 상하관계 연결고리는 없죠. 형제일 뿐이지 이 상하관계에서 형제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사실 공통 부모가 있을 뿐이지.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이런 경우에는 값을 막 함부로 get셋을 하는 경우에는 인베리언트하게 해야 된다. 코베리언트를 했을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해 줬고요. 다행히 컴파일러가 이걸 애초에 하지도 못하게 해준대요. 인베리언트만 할 수 있게 해준대요. 한번 해볼까요? 인베리언스 보면은 컨테이너 그대로 제가 복붙해 놨고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코베리언트를 그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값을 가져다 쓰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컨트라베리언트 하게 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get을 갖다 쓰는 경우에서 또 에러를 내보내주겠죠. 그래서 인베리언트만 쓸 수 있는 형태다 라는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예제였는데 어떻게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명확치 않아서. 다른 예제로 또 다른 예제가 있는데요. 더 베리언스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treat function 1, 아규먼트 하나를 받는 펑션은 인자로 받는 t와 r의 관계가, 인자로 받는 거는 컨트라베리언트하고 리턴 밸류는 코베리언트하죠. 스칼라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펑션 1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다른 함수가 그 함수보다 파라미터를 좀 상위의 거, 하위의 걸 받는다면 얘를 쓸 수 있게 되죠. 반대로 리턴 밸류의 경우에는 코베리언트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펑션 1을 쫓아가 보면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t는 파라미터 타입을 표현하고 두 번째 타입 파라미터인 r은 리턴 타입을 표현해요. 그래서 펑션 1은 파라미터 타입에 대해서 컨트라베리언트 하고요. 리턴 타입에 대해서는 코베리언트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a에서 b로 이렇게 함수 표현을 리터럴로 쓸 수 있잖아요. 이 노테이션을 쓰게 됐을 때는 펑션 a에 a, b가 된다. 이 트레이트를 구현한 이 타입이 사실은 이렇게 축약형으로 리터럴로 쓸 수 있게 언어적인 편의성을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캣과 도그 애니멀이 있을 때 위에 있던 것과 똑같은 그 상속관계를 그대로 썼을 때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애니멀, 스몰 애니멀이라는 게 있고, 제 아이폰에 시리가 갑자기 애니멀을 상속받았어요. 뭔가 좀 작은 애니멀. 그래서 얘는 작은 애니멀 중에 마우스라는 애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캣, 도그 밑에 스몰 애니멀 안에 또 마우스가 하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어떤 펑션을 하는데 애니멀을 받아서 그들이 먹는 음식 타입을 반환하는 함수와 일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했을 때 캣을 받아서 스몰 애니멀을 뭔가 반환할 텐데, 이 경우 고양이가 작은 동물들을 먹으니까요. 그런데
애니멀을 마우스로 반환하는 함수에 그 자리를 넣었어. 인스테드에서 그 자리에 넣었어. 우리 프로그램은 여전히 작동을 해요. 직관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애니멀이 이 뭐야 애니멀이 마우스인 걸 캣을 아기먼트로 받고 캣도 애니멀이니까 그리고 리턴 마우스를 했을 때 얘 또한 스몰 애니멀이니까 문제없이 이 함수 간에 서로 호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코베리언트, 컨트라베리언트를 제대로 작동을 시켜 놓으면은 원래의 이 타입이나 리턴 타입, 파라미터나 리턴 타입에 나오는 상속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게 되죠. 이럴 때 대체할 수 있고 위에 거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애니멀의 마우스, 애니멀을 받아서 마우스를 반환하는 함수는 캣을 받아서 스몰 애니멀을 반환하는 함수의 서브 타입이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 요 함수 자리에 요 함수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이게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좀 자꾸 써봐야 되는데 아직은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강타입 언어들은 이게 많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자바도 마찬가지고요. 자바에서 저도 잘 안 써보긴 했습니다만 이미 라이브러리들이 그렇게 코베리언트랑 컨트라베리언트로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쓰는 걸 자꾸 하다가 내가 만드는 부분에서도 상속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확장을 해나가면 되겠죠. 다른 언어와의 비교. 그래서 뭐 다른 언어들은 좀 다르게 지원할 수도 있어요. 스칼라와 비슷한 어떤 언어들에서는 좀 다르게 구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C#과 스칼라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반대로 클래스 앱스트랙션 C#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C#을 공부하진 않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클래스 앱스트랙션을 정의할 때 어노테이션이 덧붙는다. 이 Declaration Site Variance라는 게 모르겠어요. 이 실제 Declaration Site라는 게 선언하는 쪽에서 뭔가 추상 선언하는 쪽에서 뭔가 이 어노테이션을 덧붙이나 봐요. C샵의 경우에는 클래스 칼라와는 좀 선언하는 방법이 다른가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바의 경우에는 클래스 앱스트랙션이 쓰일 때 유즈 사이트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바에서도 저는 자바는 인베리언트로만 썼던 것 같아요. 이미 있는 라이브러리 쓸 때 아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컨트라나 코베리언트를 썼던 것 같은데 어떻게 선언해서 쓰는지는 사실은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단계라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 지금 생각에는 일단 코베리언트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쉽고 인베리언트도 쉽고 컨트라만 좀 집중해서 해석해 보시면은 적어도 저 정도의 이해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좀 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베리언스에 대한 얘기 설명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퍼 타입 바운드에 대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